D조 더 리치 포모도로사입니다. 포모도로가 뭘까 궁금하신 분들 있죠? 25분이라고요? 5분 쉬는 코워킹 방식을 포모도로라고 해요. 목표였는데 사실 그런 적은 없어요. 어쨌거나 포모도로는 이탈리아어로 토마토라서요. 저희 마스코트도 토메이로랍니다. 저희는요, 5년마다 돌아오는 대박주라고 불리는 이 대선주를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저기 들리는 소문에 귀가 아주 팔랑팔랑거리는 초보 개미들한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해요. 초보 개미가 초보 개미에게 전하는 작은 메시지랄까요? 대선 주자를 판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슬라이드 속의 기사들처럼요, 말 그대로 대선 주자들과 관련된 주식이 오른다는 것이에요. 후보자들이 대선에 나서면 후보자의 삼촌의 동생의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 주식도 오릅니다. 그런데 대선 시즌만 되면 어디 회사 주식이 대선 테마주라더라 하는 이 카더라 통신이 돌잖아요. 5년에 한 번 돌아오는 대박주라는 이 대선주가 올해에도 등장을 했어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등장한 것이죠.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고 싶어 하는 개미 투자자가 많아진 요즘, 꼬모크루는 대선주에 관한 데이터를 파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대선주라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대선주로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대선주가 뭔지 먼저 같이 알아보고요. 저희 세 가지 가설을 문답 방식으로 풀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로 결론을 말해볼게요. 자세한 순서는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대선주는요, 테마주 종류 중 하나입니다. 테마주를 그래서 먼저 알아볼 거예요. 테마주는 특정 주제와 이벤트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때 동조하는 상장주입니다. 대선주는 대선 시즌의 후보자에 따라서 주식이 급락 혹은 급등을 반복합니다. 투자 과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대선주 역사가 사실 길지는 않아요. 17대 대선 당시에 공약과 함께 등장했거든요. 정책주라는 거는 당선 이후에 이행될 공약과 관련된 종목들이고요. 인맥주는 학연, 지연, 혈연처럼 연결고리로 이루어지는 종목들을 말합니다. 변동성이 높은 저가주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투기적인 성격도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저희는 증권 데이터를 총망라한 파이낸스 데이터 리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데이터셋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기간과 종목을 기준으로 데이터 선별을 했어요. 17, 18, 19대 여당 후보, 그리고 제1야당 대통령 후보 테마주 총 5개를 선정했습니다. 총 분석 기간은 12개월이었는데요. 예비 후보자 등록일부터 대선일까지 총 240일을 중심으로 볼 거예요. 선거 전, 후 비교를 위해서요. 11개월 전 자료, 그리고 대선 후 30일 이후 자료까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선주 5개는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대선주 관련 보도자료, 경제기사, 뉴스를 참고해서 리스트업을 했고요. 한국거래소에서 투자 주의나 경고를 받은 종목들로 추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후보별로 고른 대선주 5개는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19대 문재인 후보 사례만 볼게요. 모든 후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나중에 QR코드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FDR에서 저희가 불러온 컬럼은요, 데이트, 심볼, 클로즈, 체인지로 총 4가지입니다. 데이트는 불러온 날짜예요. 심볼은 주식시장에서의 종목 코드로 한국에서는 각 회사마다 6자리의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로즈는 주식 장을 마감할 때의 주가고요. 체인지는 매일매일의 주식 수익률입니다. 분석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눠지는데 준비, 데이터 분석, 결론 도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각각의 과정에서 고민했던 흔적과 분석 기법, 라이브러리는 슬라이드에 적어뒀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럼 분석을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띠링띠링.
어디 초보개미한테 첫 번째 질문이 들어왔네요. 초보개미 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요, 대선주라는 게 진짜 있는 거예요? 대선주라고 정해진 것은 없어요. 그런데 대선주라고 묶여 있는 애들은 무리지어서 다니기도 합니다. 또 변동폭도 엄청 크고요. 자, 이걸 그럼 한번 증명해 볼까요? 보시는 그래프는 대선 기간에 이상 움직임이 감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대선이라 5년, 뒤 5년을 기준으로 종가를 살펴본 겁니다. 그 결과 이전에는 비슷한 가격대였던 종가가 선거일 앞뒤로는 급등했다가 원래 가격으로 회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빨간 색깔 부분을 유력하게 봐주시면 돼요. 대선 즈음에서는 대선주로 분류된 종목들이 제법 비슷한 급등락 시기를 공유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저희는 이런 급등락폭이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기준 지표인 코스피 변동 가능성에 비해서 문재인 후보의 대선주가 얼마나 차이가 날지 알아보려고 볼린저 밴드로 검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빨간 부분 보이시나요? 이게 클수록 변동폭이 큰 거고요. 이 그래프에서 가장 좁은 부분과 가장 넓은 부분은 약 4.79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프 가장 오른쪽을 봐주시겠어요? 이 부분을 보면요. 코스피 종가가 4.91% 증가했는데 문재인 대선주는 21.5% 감소합니다. 이거는 코스피가 계속 오르는데도 대선주가 바닥을 아주 쳐버린 거죠. 두 번째 질문이 들어오네요. 대선주들이 오르내리는 모양이 비슷해 보이는데요? 예리해요. 대선주들끼리는 서로 상관관계도 있고요. 널뛰는 모양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피어슨 상관계수와 피어슨 유사도로 한번 증명해 볼게요. 우선 피어슨 상관계수를 히트맵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가운데 선거 기간을 보시면요. 굉장히 빨갛죠? 이거는 선거 전후보다 상대적으로 상관관계가 높다. 이런 걸 의미해요. 이를 통해서 각각의 대선주는 서로 다른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대선주라는 이유로 종가 움직임이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원래부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주식들끼리는 등락폭 차이도 크겠죠. 비슷한 시기에 올라가는 정도를 보기 위해서 피어슨 유사도를 확인해 봤습니다. 모든 종목들을요, 조합으로 구성해서 각각 유사도를 세 시기로 나눠서 분석해 봤습니다. 그 결과 신일 산업을 만날 때 이외에는요, 6개의 조합에서 최소 83%, 최대 96%의 유사성을 가졌습니다. 자, 뽀모멘탈 세 번째 질문이 들어오고 있네요. 세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럼 대선주로 돈 벌 수 있겠네요? 아니, 개미님, 미래를 내다보는 초능력을 혹시 가지고 있나요? 만약 당신이 대선 당선자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가지고 1년 전에 대선주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뭐 혼전은 챙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대선주에 잘못 올라타시면요. 쪽박을 찰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유를 알아볼까요? 자, 상자 수염 그림. 상자 수염. 너무 말이 귀엽죠? 위쪽 그 수염을 보시면요. 최고가는 1,792원이죠. 아래 수염을 보면요. 최저가가 5,915원이에요. 보시다시피 대선 전후로는 변화폭이 작은데 대선 기간 중에는 변화폭이 큽니다. 김감원의 집중 단속 기간에 있었던 18대를 제외하면요. 모든 후보자한테서 유사한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종가가 왔다 갔다 하는 폭이 크기 때문에 정말 큰 손해가 날 수도 있다라는 뜻인 거죠. 19대 문재인 후보의 종가 그래프를 보면 주가가 오르는 부분이 총 세 군데예요.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탄핵 심판, 19대 대선이 본격화된 시점에 각각 42%, 29%, 41% 오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요, 문재인이 차기 대통령에 가까워질수록 관련 대선주가 계속해서 오르는 것이죠. 그렇지만 각각의 후보가 보유한 이벤트별로는 주가 변동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문재인만 보는 게 조금 아쉬우시죠? 이 19대 대선이 굉장히 특이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6명의 대선 주자 이벤트를 총 정리해서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를 일반화해 봤습니다. 먼저 주가가 상승할 때는요. 상대 후보가 사퇴하거나
단일화로 지지층이 흡수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고요. 당경선 기간 동안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해소될 때에도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반대로는요, 상대 단일화 표가 결집되거나 의혹과 논란이 불거지는 등 당선 가능성을 줄이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주가가 떨어진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가 변동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수익은 얼마나 났을까요? 대선 11개월 전을 기준으로 누적 수익률에다가 삼성전자를 추가해봤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삼성전자는 무려 60%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대선주는 이거보다 더 큰 수익률을 보였어요. 최대 340%를 보였습니다. 만약 대선 1년 전에 대선주를 구입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1년 전에 대선주가 사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 한번 주식을 사봅시다. 요둥 케이스 1. 문재인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친 다음 날 대장주를 매수하고 대선 후보자 확정일에 팔았다면 얼마나 벌었을까요? 자, 이제 대선 드릉드릉 하니까 돈 벌 것 같다고요? 틀렸어요, 개미님. 무려 10만 원을 잃는다고요. 그냥 이때 무난하게 삼성전자에다가 투자했으면 3만 5천 원씩이나 벌어서 국밥 5그릇을 아주 야무지게 사 먹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믿을 수가 없다고요? 알겠어요. 한번 다른 케이스를 봅시다. 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나고 이날 매수를 했다고 쳐봅시다. 선거 일주일 전에 팔았다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무려 41만 원이 손해예요. 아이패드가 와자작 사라져버린 거예요. 남들 다 사는 삼성전자 샀으면 그래도 국밥 10그릇은 먹을 수 있는데 말이에요. 종합을 해보자면요. 기간을 막론하고 대선주보다는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게 좀 유리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기가 좀 길었죠? 정리해 볼게요. 개미님 질문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대선주가 있나?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나였죠? 첫 번째 답, 대선주는요, 일반적인 종목과는 다르게 대선 기간에 폭등합니다. 이 대선주는 점차 인맥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 답, 리스크는 더 늘고 있고 수익은 줄어드는 추세예요.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지금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이 대선주를 주시하고 있다고요. 자, 혹시 어려운 용어 나왔다고 화면 꺼두시고 누워 계시던 분들, 자, 일어나시고요. 지금까지는 못 들었어도 요거는 꼭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듭 잘 지어볼까요? 대선주는 선거 기간에 급상승하는 구간이 있지만 수익을 올리기는 쉽지가 않다. 그리고 소문에 현혹되지 말고 이성적인 투자를 하자.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요. 아쉽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거래량이나 회전율처럼 좀 공개되지 않은 다양한 지표들 역시도 활용해 보면 좋았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혹은 더 하고 싶은 것들도 있었어요. 이상 움직임을 보이는 대선주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봐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선주 데이터가 더 쌓이면 주가 변동으로 대선 결과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답니다. 저희의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사용한 라이브러리와 툴은 슬라이드를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5명으로 이루어진 호모크루였습니다. 자세한 코드가 담긴 GitHub, 참고한 논문, 뉴스기사 보도자료는 QR코드로 읽어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네, 요즘 주식하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대선 테마주에 대한 흥미로운 접근이었습니다. 발표도 아주 재밌었습니다. 심사위원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느 분부터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김도열 이사님. 또 지금이 또 선거철이고 해서 또 관심 있게 많이 좀 재밌게 들었습니다. 하나 이제 저 궁금한 거는 일단 결론이 너무 평이하고 일반적인 결론이었다는 게 좀 아쉬운데, 일단 데이터라는 거는 데이터가 나오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가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실 때
가상의 혹시 클라이언트를 설정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셨다면 어떤 클라이언트를 염두에 두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해주신 부분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말 잘 들리는지 한 번만 네, 확인 잘 부탁드릴까요? 들립니다. 네네, 저희가 분석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클라이언트는 요즘에 주식을 많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시작을 했는데, 이 주식을 시작할 때 어떤 데이터나 공부를 바탕으로 시작하기보다는 주변에서 소문이나 이런 어떤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카더라 이런 뉴스로 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에서 아이디어를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공부를 하거나 데이터를 분석하기 어려운 사회 초년생 혹은 주식을 처음 입문하려고 하는데, 그 처음 입문이 이제 테마주라는 조금 특이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 분석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네, 설명한 부장님. 네, 저도 기대를 하고 봤는데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결론이 나와서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이제 시점을 보니까 대선 후보로 결정된 시점으로 해가지고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본 것 같던데, 대통령 선거 결과 이후라든지 뭐 그런 시점 좀 더 이후 시점으로 놓고 수익률을 한번 따져본 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초장기 그래프를 한번 처음에 그려봤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10년 정도 주식의 10년 정도를 한번 분석을 해봤었는데, 이 테마주라고 묶이는 주식 종목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선 기간에만 이상하게 수익이 급등하고 급락하는 걸 반복을 하고, 딱 이 선거가 지나고 바로 사실 선거가 시작하기 한 달에서 2주 전부터 주가가 급등을 하고, 한 번 떨어진 주가에서는 다시 그렇게 이상한 현상을 보이지 않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거 이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았지만, 만약 추후에 이 프로젝트를 보완을 해서 다른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하거나 다른 서비스를 기획하게 될 때는 그 부분도 참고해서 분석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병진 상무님께서도 의사를 표현해 주셨었는데요. 네, 저는 질문보다는 이제 당근과 채찍을 좀 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고요. 먼저 당근 먼저 드릴게요. 보통은 딱딱하거나 아나운서 스타일의 일반적인 발표, 고딕적인 발표보다는 오늘 좀 편안하게 발표를 해주셔서 눈에 띄었고요. 헝거 게임 보다가 오징어 게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채찍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은 이제 데이터 전문가가 또 이렇게 앞으로 지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이제 분석에 좀 집중돼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분석은 우리가 뭐 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도구를 활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수집과 그다음에 데이터 정리 과정도 상당히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이 교육 과정 마치신 분들께서 보다 많이 좀 집중을 해주시고, 당연히 분석 쪽도 계속 노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